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브라더 MD입니다. 제가 요즘에 인터넷을 보니까 강남 집값 하락, 급매물, 초급매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것들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면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대세 하락, 잠실 엘리트 17억대 급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실 엘리트 하면은 잠실의 대장주 중에 하나이죠. 여기 다 나왔네요. 유명한 것들이. 엘스와 리센츠와 트리지움. 엘스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1월 달에 20억 정도의 거래가 된 건데 지금 3월 7일부로 18억 5,300에 거래가 됐네요. 이러면은 한 1억 한 5천 정도 더 싸게 거래가 된 거고, 리센츠의 경우에는 그 금액 갭 차이가 더 큽니다. 지금 1월 달에 20억 5천만 원에 됐는데 3월 6일 날짜로 16억 원에 됐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빠졌고 과연 그럼 16억, 18억이 이게 급매인지 한번 보자 이런 건데, 사실 이 엘스 같은 경우에는 급매물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급매물이 맞는 것 같고, 리센츠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죠. 엘스보다도 거의 이렇게 되면은 한 3억 5천 정도가 빠진 건데, 이렇게 갭 차이가 3억 5천이 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크게 갭 차이가 나는 겁니다. 초급매물 아니면 특수관계인간의 매매 또는 부자지간의 증여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뉴스가 어저께인가 나옵니다. 잠실 리센츠 16억 미스테리 풀렸다. 부자간 매매. 며칠 동안 저도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이거는 일반 거래는 아니고 정상 거래는 아니고 이게 증여 아니면은 매매, 또 부자간 또는 아니면 특수관계인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부자간 매매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간 매매를 이제 하면서 제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한이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제한이 있고 또 소득세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법의 제한을 받겠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너무 싸게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너무 적게 낸 게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또 일정 부분이 증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세무서에서 확인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근데 저희들이 들리는 이제 소문에 의하면 얼마에 팔렸다, 너무 싸게 나왔다, 그 초급매가 아니냐, 부동산이 이제부터 하락의 길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일정 부분 하락은 됐어요. 규제도 너무 셌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또 한 방 매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하락된 건 맞는데, 초급매라든지 부동산의 어떤 몰락의 시작, 이런 것까지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서울에서도 강남권 아파트 값은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강남 불패의 신화가 여전히 강한 데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유행, 보유세가 많이 높아졌죠. 공시지가도 80%, 85%까지 끌어올린다고 그랬고요. 현실화율 때문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필요 없는 거 다 날리고 이제 좋은 거 한 채를 가지면 그 보유세에서 조금 부담해서 보유세 부담을 좀 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민주당 쪽 의원분들이, 이게 서울 분들이신 것 같은데 후보분들이 나오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합동으로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유세, 1가구 1주택 보유세를 인하하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것은 결국에 또 똘똘한 한 채로 부동자금이 모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가구 1주택인 분들은 보유세의 부담을 너무 크게 느끼시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일이 있으면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개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동안에 사실 부동산이 굉장한 상승장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금액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 그거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부동자금이라고 봅니다. 한동안 부동자금이 축적이 되고 토지 보상이라든지 신도시 개발 이런 걸로 너무나 많은 부동자금이 축적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어떤 발언이라든지 정부의 어떠한 태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부동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사실 뭐 부동자금이 양적 완화로 생기는 것이고 또 저금리에 의해서 또 부동자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왜? 적금에 넣어놓고 이제 오래 묶어두기보다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이제 월세라든지 반전세라든지 이런 좋은 쪽으로 좀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또 어떤 의도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오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것을 유비관우 장비가 이끈다고 제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하락을 원하는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라는 군단을 내보내죠. 내용적으로는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조사, 그리고 세부담 강화. 그럼 이끄는 장수가 필요하죠? 조조와 사마이가 이 군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락 쪽에서, 하락 세력에서 동맹을 맺습니다. 이건 원하지 않은 동맹이지만 코비드19라는 동맹을 맺어요. 여포라는 장군이 이끕니다. 무시무시한 장군인 거 아시죠? 여포라는 장수는 1대1로 여포랑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없다고 표현이 돼요. 여포가 등장하자마자 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죠. 워낙에 코비드19가 너무 세서 여포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약 10에서 15% 정도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서울시 아파트들이 한 10에서 15% 정도는 다운되고 있거나 아니면 다운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승 세력과 하락 세력 쪽에는 지방의 호족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또 지방의 호족들이 그 세력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는 세력, 또 경제적 승수 효과, 제로금리, 양적 완화, 진행되는 양적 완화, 제가 ING로 표현을 했죠. 계속 양적 완화 진행되고 있죠. 계속 정부가 돈을 풀고 있으니까. 이런 호족 세력들이 상승의 세력에 계속 붙으려고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락세 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방 호족은 또 버블이라는 지방 호족이 있고 세계 경기 침체라는 지방 호족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미국, 유럽, 뭐 중국, 인도, 러시아까지 다, 일본까지도 다 지금 경기가 바닥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길어진다면 당연히 부동산에도 영향이 옵니다. 영향이 와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부동산을 사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두 가지를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하나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만약에 세계 경기 침체, 대한민국 경기가 침체돼서 정말 바닥에 깔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면 두 가지가 더 나와요.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죠. 지금 이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상승에 유리한 쪽이 또 많이 당선이 되는지 아니면 하락에 유리한 쪽이 많이 당선이 되실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당선이 된다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겠죠. 저희가 며칠 뒤면 체크할 수 있죠. 4월 15일밖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15일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상승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한 2년 뒤에 대선이 또 있어요. 이런 것을 만약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매번 연출되듯이 또 다른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슬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년이요? 길지만 짧습니다. 정말. 서로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서로가 너무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 규제, 물론 한시적인 코비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시적이지만 동맹을 지금 맺고 있고 또 이게 말이 한시적이지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뭐 올 연말까지 간단 말도 있고 뭐 오늘 나온 속보를 보니까 6월이면은 잠잠해지지 않겠냐 하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신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지금은 알 수 없잖아요. 자, 너무나 막강한 세력끼리 붙어 있기 때문에 폭락과 폭등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상승이라든지 하락의 팩터들, 요인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에 좀 첨가하셔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이겨도 상세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100만 명의 군단이 들어가서 상대를 이겼는데 95만이 전사를 합니다. 5만이 남아요. 그럼 그 5만이 과연 승리를 쟁취한 것일까요? 100만의 군단의 병력 중에 95만을 잃어버리고 5만이 남았으니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죠. 그렇게
좀 상세를 하면서 이겨도 얼마큼 이길까, 또 지면 얼마큼 질까, 또 이런 부분이 들어왔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비우고 있는 현실 그대로, 있는 팩터 그대로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정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투자가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냉정함. 저는 그게 투자가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잘 끝까지 잘 이렇게 요소들을 확인하시면서 잘 투자를 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기 제가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